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웅포관광개발과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등 익산의 대형 민간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민간자본 유치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과 운영 방향성 문제 등으로 답보 상태를 보였던 군산문화재단 설립이 오는 7월에 독립법인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군산 지역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질지 주목됩니다. 옥급성 성터가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구불길 조성 과정에서 성터 일부가 훼손되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문화재청은 현장 조사를 통해 훼손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방침입니다. 젊은 층의 전동 킥보드 이용이 늘고 있지만 안전수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익산과 군산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10배 넘게 껑충 뛰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의 대형 민간 사업을 꼽자면 웅포 관광개발과 코스트코 입점,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제대로만 추진된다면 지역 파급 효과가 상당할 걸로 예상되지만 현 주소는 씁쓸하기만 합니다. 상황이 이러자 민간 자본 유치 활동을 전문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최정호 기자입니다. 웅포 관광지 3지구입니다. 익산시는 워터파크 등 2천억 원 규모의 관광 개발에 나서면서 민간 사업자까지 선정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지금은 행정소송에 휘말려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관광 개발은 답보 상태에 놓였습니다. 익산 왕궁 코스트코 입점 무지. 코스트코 측이 입점 계약을 해지하면서 전남 광양시 등이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고용 효과와 세입 증대, 방문객 증가 등 지역 경제 선순환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코스트코 측이 익산시의 대체 부지 입점 제안을 최종 받아들일지 여부가 중요해졌습니다. 이처럼 대형 민간 사업마다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익산시가 민간 자본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경기 시흥시의 경우 3조 원대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죽음의 호수였던 시화월을 복합 레저 공간으로 탈바꿈시켰고, 군산시는 대형 아울렛 유치로 디오션시티 택지 개발을 활성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현재 아울렛 일대는 군산은 물론 전국 최고의 주거지역으로 가치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민간재가 공공의 영역을 벗어나지만 민간 자본으로 인해 도시 수준이 크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익산시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별도의 민간 자본 유치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한된 경험과 성과 보상 차이가 미비한 일반직 공무원만으로는 민간 자본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쉽지 않다는 시각입니다. 특히 익산시는 대형 민간 사업으로 익산역 복합 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국토부 기본계획에 반영되기는 했지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성공 열쇠입니다. 여기에 국가시범 클러스터 2단계 확장도 80개에 달하는 기업 유치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교섭, 상담, 기획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곳은 아예 전무합니다. 실력이 보장된 전문가를 영입해 그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이전에 없던 경쟁력으로 타적과 초격차를 가지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대형 민간 사업들.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 유치와 투자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조직 구성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시가 상반기까지 5,478억 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오늘 2023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갖고 전체 9,055억 원의 60.5%를 상반기까지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달부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서별 예산 집행 상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등 신속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페이퍼코리아 매각이 무산됐습니다. 페이퍼코리아 최대 주주 유암코와 우선 협상 대상자인 신영그룹은 자금 조달 등의 문제로 협상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이에 따라 페이퍼코리아 매각을 위해서는 새로운 인수업체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페이퍼코리아는 이달 말에 주주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도내 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를 겪는 수산업의 소득 증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김동구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 스마트 수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이 제398회 임시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조례에는 스마트 수산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육성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도내 어가 인구는 4만 7천 명으로 지난 1970년보다 88.1% 줄고 고령 인구 비중은 1990년보다 32.3%포인트가 늘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추진됐지만 이사회 구성과 운영 방향성 문제 등으로 답보 상태를 보였던 군산문화재단이 오는 7월에 군산 지역 문화예술 분야의 독립법인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질지 주목됩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문화재단이 독립법인 체제로 이르면 7월 출범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오는 4월까지 발기인 총회 및 이사회를 구성하고 5월부터 7월까지 설립 허가 신청과 등기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계획안은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논의를 마쳤습니다. 계획이 현실화되면 군산시 문화재단이 13년 만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지역민의 문화적 삶을 향상시키는 역할과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문화 생산자와 소비자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여태껏 군산은 문화예술만을 전담하는 단체가 없어 시와 대행사가 관련 행사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예술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부재, 공모 선정 어려움 등 문제를 겪었습니다. 지난 2010년 문화재단 설립이 추진됐지만 이사회 구성 문제로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재단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편성한 문화공연사업비가 전북문화관광재단을 거쳐 축소되자 필요성이 다시 대두됐습니다. 지난 2020년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에 이어 이듬해에는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끝냈습니다. 또 관건이었던 운영 방향성도 가닥을 잡았습니다. 당초 군산시는 독립법인을 시의회에서는 시 직영체제를 제안하며 이견을 보였지만 자율성,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의미로 독립법인을 채택하기로 하며 일단락됐습니다. 시는 재단이 설립돼 운영에 들어가면 지역문화 활성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으로 전국적으로 평균 이하인 우리 시의 지역문화 정도가 향상되고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군산이 재단 설립으로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김현준입니다. 군산시가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 가공 종합단지에 입주할 민간 기업을 모집합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 달 28일까지 군산시 수산식품정책과에 입주사업 제안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군산시는 입주 희망업체 모집을 거쳐 기본 관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후 분양계약 체결 등 입주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일하이텍과 한국에머슨이 생산공장 건립 MOU를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2차 전지 재활용 사업 확대를 위한 성일하이텍 군산 하이드로센터 3공장 설립에 협력할 방침입니다. 3공장의 연간 생산량은 1, 2공장 대비 3배 수준으로 탄산리튬 7,000톤, 니켈 1,500톤, 코발트 1,200톤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이는 현대전기차 아이오닉 약 30만 대를 양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군산 옥구읍성 성터는 역사 문화적 가치는 높지만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엔 사회적 혁신 경제타운이 읍성 인근 상평초등학교에 건립이 추진됐지만 문화재 파괴 논란이 일면서 부지를 옮겼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구불길을 만든다며 성터가 훼손되는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향교 뒤편으로 펼쳐지는 옥구읍성터. 성을 쌓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터는 파헤쳐지고 구불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성벽을 쌓을 때 다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돌들과 기와짝 파편이 나뒹굴고 수십 년 된 나무들은 잘려나갔습니다. 당초 장비를 쓰지 않고 자풀과 작목만 제거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있었지만 굴착기도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파헤쳐진 길은 읍성 동문에서 향교를 지나 서문까지 800여 미터에 이릅니다. 군산시가 관광 활성화 명분으로 역사 탐방길 사업을 추진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군산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어촌 활성화 사업으로 20억 원을 주고 공사를 맡겼지만 성터 일부가 훼손되면서 지금은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로 가치가 있는 현장은 보존돼야 한다며 훼손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함부로 현장을 변경하면 안 되는 게 맞긴 합니다. 무분별하게 공사를 진행을 했고 그로 인해서 매장문화재가 훼손이 됐다고 하면은 저희가 조치를 좀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세종 4년 1422년 만들어진 옥구읍성은 조선시대 보기 드문 토성으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읍성은 일제강점기 훼손된 후 지금은 향교만 남았지만 6년 전 일부 발굴 조사를 통해 성벽과 유물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석성으로 쌌다고 기록이 나와 있는데 석성으로 쌌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쌓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그냥 맨 땅에다 쌓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저렇게 나온 돌들은 이 내탁부에 있는 그 당시의 방식으로 쌓기 때문에 그걸 규명을 해야 되는데 학술적으로 그것을 지금 무산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옥구읍성 터북원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는 상황. 복원도 모자랄 판에 군산시와 농어촌공사가 문화재 훼손에 앞장선 셈이 됐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에서 전국 규모 체육대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전국 남녀 중고 펜싱 대회가 실내 체육관과 펜싱 아카데미에서 내일부터 5일간 진행되며 선수단 1,500여 명이 익산을 찾게 됩니다. 이어 전국 실업 육상 경기 대회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에서 열리며 800여 명 이상의 선수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익산 농촌 지역 빈집이 귀농 귀촌인과 주거 취약계층의 정착을 돕는 희망하우스로 활용됩니다.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 대상은 6개월 이상 빈집으로 접근성, 노후도, 소유권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최소 4년간 무상임대 조건으로 집마다 2,5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빈집 입주 자격은 귀농 귀촌인과 주거 취약계층 등으로 4년 동안 무상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를 원하는 시민은 다음 달 30일까지 익산시 주택문화창의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익산의 아톤 산업이 제50회 상공의 날을 맞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아톤 산업은 지난 2021년 요소수 품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익산시 등과 우선 공급 약정을 체결하고 요소수 안정 공급에 기여했습니다. 또 지역민 고용에 앞장서고 다혜로운 밥차 기부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개인용 이동장치 중 하나인 전동 킥보드는 이용자가 매년 늘면서 사고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등 이용자들의 안전의식 결여는 심각하기만 합니다. 그 현장을 김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의 한 대학교. 사람들이 킥보드를 타고 학교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대형 버스를 뒤에 두고 타는가 하면 운전 실력을 자랑하려는 듯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심지어 2명이서 한 킥보드를 같이 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취재진이 1시간여 동안 지켜본 결과 헬멧을 착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개인 전동기 타시는 분들은 쓰고 다니시는데 보통 이거는 사용자가 많지 않아요. 헬멧 쓰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헬멧을 꼭 착용해야 하고 혼자서만 탑승해야 합니다. 헬멧 미착용 적발 시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이, 2인 이상 탑승 적발 시에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동 킥보드가 밀집한 곳에 이용 수칙에 관한 현수막도 걸려 있고 킥보드에도 이용 수칙이 나와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킥보드 이용자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헬멧을 안 쓰고 타시는 이유나 그런 게 있는지. 딱히 들고 다니기가 귀찮아가지고. 또 다른 이용자는 범칙금을 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헬멧 없이 이용한다고 말합니다. 가까운 거리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굳이 불편하게 들고 다니기가 좀 그래서. 이용자가 늘면서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익산과 군산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020년 2건에서 2021년 9건, 지난해에는 21건으로 10배 넘게 뛰었습니다. 특히 시기별로 보면 야외 활동을 하기 좋은 3에서 5월에 사고가 급증하는 모습입니다. 불법 행위 단속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일일이 모든 사람을 잡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킥보드 이용 관련 법이 더 엄격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많은 학생들, 성인이든 정말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요즘 많이 늘어나가지고 반대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한다고 해도 이제 무분별하게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 단속을 하는 입장에서는 더욱더 법에서 이 제한을 더 줬으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타는 사람들이 적어지지 않을까 싶은 거죠. 갈수록 늘어나는 도로 위의 전동 킥보드. 현장 단속 강화나 헬멧 비치 등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이용자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이용수칙 준수가 절실합니다. KCN 김지훈입니다. 익산시의회가 오늘 열린 제250회 임시회를 통해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은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정책과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농민과 소통한 후 최소 5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신동진벼 보급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5분 발언을 통해 김순덕 의원은 목욕탕 없는 읍면 지역에 작은 목욕탕을 설치해 줄 것을, 이중선 의원은 남북권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김미선 의원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로컬푸드 직매장 입점 기회 제공을 제안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의 항소심 재판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오늘 열려던 항소심 첫 재판을 오는 29일로 변경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 토론회에서 도심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협약서에 환수 조항이 있다고 발언해 검찰로부터 허위 사실을 공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 국내 참가자가 저조하면서 전북도가 도내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은 현재 국내 참가자는 3천여 명으로 목표 인원의 30%를 달성하지 못하자 6번째 공고를 냈습니다. 전북도는 국내 참가자가 저조하면서 도내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외국인 참가자는 당초 목표한 4만 명을 채웠습니다. 산사태 등을 막기 위한 사방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332억 원을 들여 주민 생활권과 가까운 산사태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사방댐 75곳을 새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에 설치된 사방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벌여 보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군산과 전주 번영로의 벚꽃 개화 시기가 다음 달 1일로 예상됐습니다. 기상 전문기업 웨더아이에 따르면 올해 벚꽃 개화 시기는 지난해 4월 5일보다 나흘 정도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벚꽃의 절정 시기는 개화 후 만개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 달 8일부터 15일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노조활동비 등을 갈취한 노동조합 간부 4명이 구속됐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 노동조합 전북지부장과 사무국장 등 4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조합원 채용이나 노조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7곳의 시공사에서 1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도교육청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22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급식 현장은 열악한 노동 조건과 낮은 처우로 신규 입사자 중 3분의 1이 6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자랑이라는 무상급식의 근간이 무너질 위험에 처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진안군 성수면의 한 주택마당에서 21일 오후 5시 40분께 60대 A씨가 전복된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함께 일하던 A씨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화물차에 적재된 지게차를 내리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수정입니다. 정부의 대일 외교 논란을 빚고 있는 일본의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 회복 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우정 전주지법 군산지원장은 사법 63호 강행규범과 시제법 강제징용, 위안부 사안을 중심으로라는 연구 논문에 이 같은 논리를 실었습니다. 논문에는 해당 피해는 가해자인 일본 측의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국제법상 회복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위안부 사건이 노예 금지와 인도에 반하는 죄 금지라는 강행규범을 위반한 거라며 피해자들의 회복 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익산에서 여성 혼자 사는 아파트에 도어락이 파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누군가 빌라 도어락을 부순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아파트 현관문에 카메라를 설치하려 한 정황도 파악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 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관이 한시적으로 축소 운영됩니다. 군산시 보건소는 누리집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27개 의료기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존 98곳에서 크게 줄어든 겁니다. 대신 이번에 접종 가능한 병의원에서 해제된 곳은 기존 예약자의 경우 다음 달 말까지 접종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081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는 131명, 사망자는 9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6명이며 전주 207명, 군산 72명, 익산 81명 등입니다. 군산 코리아 커피 아카데미와 군산 명문요리 직업전문학교가 지역 커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상호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지역 내 커피 문화 확산과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등 전반적인 교육 과정에 대해 폭넓게 협력하게 됩니다. 명문 요리 직업전문학교는 지난 1994년부터 운영됐고 코리아 커피 아카데미는 2011년에 설립된 군산서 가장 오래된 커피 전문 학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서수면이 맞춤형 특화 복지 정보 홍보에 나섰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맞춤형 복지 정보를 생생복지정보통 홍보물로 제작해 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영등 2동에 위치한 또박이 샤브 명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생신 축하 식사권을 기탁했습니다. 이번에 기탁된 식사권은 취약계층 어르신 40명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비가 예보되는 가운데 15도까지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내일 비가 예보되며 17도까지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